하늘은 균일하였습니다. 바람은 얇았습니다. 단지의 그림자가 고무 포장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김정숙은 보냉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귤과 요구르트, 작은 물티슈가 가방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루트였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두 팔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등뼈가 팔에 닿았습니다. 호흡이 일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온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상자의 색깔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건은 가장자리를 맞춰 접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 포스트잇에는 수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획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서랍 옆에 끼웠습니다. 손끝에 매끈한 감촉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점심은 소박했습니다. 미음, 김, 얇은 계란말이였습니다. 아이는 귤을 좋아했습니다. 정숙은 껍질을 얇게 벗겼습니다. 하얀 심을 조심스레 떼었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스런 존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자 하준아. 말끝이 낮았습니다. 흥분 대신 절제가 좋았습니다. 절제는 실수를 줄였습니다. 낮잠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공중에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창틀을 닦았습니다. 젖은 수건이 미세한 물자국을 지웠습니다. 시계는 14시 28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기다렸습니다. 깨어나는 아이를 바로 안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은 안전을 만드는 벽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모자를 씌웠습니다. 얇은 바람막이에 지퍼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신발의 벨크로를 눌렀습니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속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놀이터는 밝았습니다. 미끄럼틀의 금속면이 햇빛을 강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네의 체인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공기를 밀었습니다. 모래 놀이터의 경계선은 둥글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무시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진동이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카드 혜택 안내였습니다. 정숙은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통화는 42초였습니다. 화면을 끄려는 순간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인터넷 약정과 포인트 소멸 안내였습니다. 그녀는 더 짧게 끊었습니다. 58초였습니다. 합계 1분 40초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미끄럼틀 위에도 없었습니다. 모래장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공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두 번째는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준아. 소리가 놀이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멎은 듯 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네 뒤를 확인했습니다. 숲을 사이를 헤쳤습니다. 화단 옆을 돌았습니다. 빈자리뿐이었습니다. 입구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경비실 유리문이 햇빛을 튕겼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간이 되감겼습니다. 2시 57분에서 3시 5분까지.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프레임 속에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모자 끝이 흔들렸습니다.
그 옆에 검은 모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폭은 일정했습니다. 아이의 걸음에 맞춰졌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외곽 북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지럼증이 짧게 왔습니다. 그러나 곧게 섰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주소, 시간, 착장, 마지막 위치. 통화 시간의 합계. 그녀는 틀리지 않으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복제해드리겠습니다. USB가 준비되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놀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빈 미끄럼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속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발자국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1분 40초.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검은 모자. 회색 바람막이. 흰 운동화. 보폭 맞춤. 아이 울지 않음.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기둥 옆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바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록합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담당 형사 최도윤 경감이 내렸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아이의 신발색, 모자의 형태, 바람막이 지퍼의 위치, 팔꿈치의 캐릭터 반창고. 정숙은 틀리지 않으려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경비실 CCTV 타임라인을 표시하였습니다. 복제 USB가 봉인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봉투 봉인 라벨에 서명이 적혔습니다. 정숙은 그 문구를 다시 마음속에 옮겨 적었습니다. 증거의 길을 찾겠다고. 며느리 한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부터란다. 음성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결은 단단했습니다. 김민수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 김민수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CCTV 좀 보여주세요. 형사는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부는 분리 면담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장에는 실패 케이스 재분류, 보정, 선별 보고가 반복됐습니다. 직접 설명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압박의 결은 명확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과 접촉했습니까? 수지는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예. 예상이 가요. 그는 전직 기자입니다.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회사 자료 그리고 시약 배치표를 요구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회사와의 충돌이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다른 방에서 면담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채권자 메시지가 켜졌다 꺼졌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최근 알뜰폰을 쓰셨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썼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빚을 정리해주겠다고. 대가는요?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공기가 마르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문장들을 다시 적었습니다. 검은 모자, 회색 바람막이, 흰 운동화, 아이 울지 않음, 보폭 맞춤, 큰 길 회피. 글씨는 차분해졌습니다. 기록의 속도가 감정의 속도를 낮추었습니다. 형사는 기지국 위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비번호 표시 전화의 발신 위치가 단지 외 상가 밀집 구역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시간은 정숙이 전화를 받던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택시 조합의 블랙박스 영상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단지 출입 카드 로그 열람 신청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점들이 선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형사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성우. 전직 탐사기자. 최근에는 프리.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조급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은 아닙니다. 정숙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이를 데려간 거니? 형사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강요하려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정숙은 놀이터를 다시 걸었습니다. 빈 벤치의 표면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네는 바람 없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의 사다리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자리마다 시간을 붙이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내일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편의점, 약국, 택배 동선, 통학로.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움직인다. 늦은 밤. 집에 오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물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상심 마라. 다 잘 될 거다. 민수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어둡게 식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움직인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운동화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자를 눌렀습니다. 수첩과 볼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단지 북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상가 밀집구역의 셔터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반죽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아이와 함께 걷는 남자를 보셨습니까? 주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곡선을 그렸습니다. 네. 4시 전이었어요. 아이 모자를 눌러주더군요. 허리를 낮추고 손이 익숙했어요. 정숙은 시간을 적었습니다. 3시 55분 모자 고쳐줌. 편의점 직원은 영수증을 제출력했습니다. 3시 52분 생수 2통 어린이 패치 하나 현금. 금액과 시각, 점포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에서는 캐릭터 패치의 위치를 물은 기억이 확인됐습니다. 아이 무릎에 붙이는 거요. 직원의 말이 덧붙었습니다. 위로 붙이지 말고 가장자리 공기 빼고. 정숙은 점을 찍었습니다. 패치 사용법 숙지. 택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속도를 맞췄습니다. 정숙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는 근교 주택가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성우는 종이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이는 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모자는 이마 위에서 살짝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가볍게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늘 아래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큰 길을 피했습니다. CCTV가 듬성한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법을 압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틀렸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상가 소음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겹쳤습니다. 정숙은 통학로 앞에서 학부모 3사람과 마주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억만 묻겠습니다. 한 사람이 골목의 굴곡을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스 시간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남자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CCTV가 적은 쪽으로 갔어요. 정숙은 메모에 썼습니다. 사전 답사 큰길 회피 사각 연결. 오후 수지는 회사에서 로그 원본을 복제했습니다. 시약 배치표, 온도계 교정 기록, 실패 케이스의 원천표. 해시값을 생성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종이 인쇄본도 만들었습니다. 봉인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문서로 준비해야 해결되는 문제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요. 정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두려워 말 거라. 잘 준비하면 된다. 민수는 채권자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오늘 못 갚으면 찾아갑니다.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이 수화기를 받아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합법 절차로 이야기합시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회생 안내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합시다. 저녁 가족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파일 목록을 읽었습니다. 민수는 회생 계획 초안을 적었습니다. 정숙은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3시 50분 빵집, 3시 52분 편의점, 4시 10분 택배차, 4시 40분 주택가. 그림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장면의 자리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정숙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카메라가 있는 곳, 비상벨이 가까운 곳.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했습니다. 밝은 조명, 유동인구, 금속 난간, 그리고 아이의 손. 그 손을 다시 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공조장치의 바람이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기둥의 그림자가 바닥 타일을 사각형으로 나눴습니다. 전광판의 도착 정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정숙은 기둥 옆 스트라이프 타일의 모서리를 밟고 섰습니다. 벤치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뼈를 눌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소나기의 감각은 단단했습니다. 형사는 동선을 짧게 확인했습니다. 요원 둘은 에스컬레이터 상부, 둘은 하부에 섰습니다. 한 명은 출구 게이트의 병목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수동 비상벨 옆을 지켰습니다. 통신은 최소했습니다. A-1 정위치, B-2 시야 확보. 숫자와 글자가 간단하게 오갔습니다. 군중에 섞인 평상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시선을 썼습니다. 시선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결정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수지는 서류가 든 가방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외장하드와 인쇄본이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비닐 안에서 미세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모서리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꺼진 화면을 반사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쳤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숙은 둘을 흘낏 보았고 다시 정면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이었습니다. 뒤는 나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호흡을 가볍게 나눴습니다. 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하였습니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 모자의 위치, 손의 각도. 그녀는 관찰할 항목을 3개로 줄였습니다. 3개는 기억의 단위로 적절했습니다. 더 많은 항목은 불안을 키웠습니다. 3개는 정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였습니다. 군중 사이로 박성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가 이마 위에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보폭은 균일했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렸습니다. 피곤함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모자 끝이 이마를 누르지 않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안도감은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나갔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손을 먼저 보였습니다. 말은 나중이었습니다. 하준아.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소리는 기둥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반짝했습니다. 할머니. 두 글자가 공기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각도였습니다. 정숙은 그 각도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실수가 줄었습니다. 박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돌려보냅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동을 먼저. 짧은 지시였습니다. 요원 둘은 반대쪽 흐름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군중과 섞였습니다. 불필요한 속도는 배제되었습니다. 속도는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음이 안전이었습니다. 정숙은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모서리처럼 뚜렷한 체온이었습니다. 그 열이 손끝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숨에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모자를 아주 조금 올려주었습니다. 눈썹 위를 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시야는 아이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통로 옆에서 두 남자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신발 바닥이 타일과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박성우를 고정했습니다. 최도윤의 무전이 즉각 울렸습니다. 좌측 둘. 요원 둘은 동시에 각도를 바꿨습니다. 남자 한 명이 박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성우의 몸이 미세하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한 발 나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의 시선을 잠깐 가져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압의 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원 하나가 팔꿈치를 끌어내렸고 다른 하나가 손목을 틀었습니다. 동작은 간결했습니다. 군중의 흐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저항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군중 속으로 몸을 섞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드의 프린트가 카메라에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설 인력의 로고는 가려졌지만 형태는 남았습니다. 형태는 나중에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성우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부터. 말은 짧았습니다. 그 짧음이 처음으로 옳았습니다. 형사는 다가갔습니다. 동행하시죠.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내부 포켓에서 USB가 나왔습니다. 라벨에는 날짜와 파일 해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인 봉투가 펼쳐졌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라벨에 서명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와 인쇄본을 꺼냈습니다. 표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구분을 도왔습니다. 원본 로그, 시약 배치표, 온도계 교정 기록입니다. 형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접수합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쥔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기둥의 비상벨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상벨까지의 거리, 사람들의 밀도, CCTV 각도. 머릿속의 지도는 정확했습니다. 작은 지도가 여전히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지도는 불안의 근거를 줄였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정숙의 손가락 사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압력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규칙은 안정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이 진동했습니다. 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아이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박성우가 연행되는 방향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도주에 대비하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마무리를 확인하려는 시선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사건의 두 번째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을 놓치면 전체가 흐려졌습니다. 조서 작성이 역산의 임시 공간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우는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전 과정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갈증 신호가 있어 생수를 샀고 무릎 상처를 대비해 패치를 구입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했지만
카메라는 일부러 남겼습니다. 역은 공개 인계 장소로 택했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는 간결했습니다. 간결함은 신뢰였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은 의심을 불렀습니다. 현장 정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동중 요원에게 짧은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사설 인력 1명 검거, 1명 추적. 로고 형태 확보. 정숙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손바닥과 아이의 등 사이에 얇은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기록보다 먼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어야 내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오늘도 적습니다. 그날 저녁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버 백업실이 열렸습니다. 온도계 교정 기록이 바인더째 수거되었습니다. 시약 배치표 원본에 붙은 포스트잇이 먼지처럼 떨어졌습니다. 메일 체인의 타임스탬프가 분 단위로 맞물렸습니다. 휴먼 에러라는 설명은 무게를 잃었습니다. 수진의 준비는 정확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봉인된 박스 옆에 붙었습니다. 박스 테이프 위 라벨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담요를 올렸습니다. 수진은 싱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손모양이 뿌옇게 남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붉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정숙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는 얇았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새로 적었습니다. 아이와 있을 때 전화는 짧게. 모르는 번호는 나중에. 공개된 자리, 카메라, 비상벨. 좌우 확인. 기록은 항상.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등뼈가 곧아졌습니다. 창밖 불빛이 규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규칙은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은 다음 날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원본 로그로 확인. 앵커의 목소리는 절제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스크롤이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습니다. 문서에 해시와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거론되었습니다. 방송은 숫자를 길게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감정보다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의미는 사건의 질서를 구성했습니다. 질서가 생기자 분노는 방향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보호 절차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법률 지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 회사 메일함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의 메시지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무섭겠다, 대단하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빛은 호흡을 안정시켰습니다. 민수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표지에 사건 번호가 붙었습니다. 월 변제금, 필수 지출, 부양가족. 숫자가 칸에 들어갔습니다. 칸은 마음을 잠시 비웠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이름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름의 길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길이는 다르지만 무게는 같았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쉼표를 고쳤습니다. 괄호를 닫았습니다. 오타를 지웠습니다. 작은 수정이 문장을 살렸습니다. 문장이 살아야 사람이 덜 흔들렸습니다. 박성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과 위해 부재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이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방향을 가졌습니다. 방향이 있는 후회는 늦은 수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수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지연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체인의 문장들이 낭독되었습니다. 재분류, 보정, 선별보고. 그녀의 표정은 오래 붙잡혔습니다. 말은 짧아졌습니다. 짧아지다 멈췄습니다. 멈춤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인정은 절차를 빠르게 했습니다. 회사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개선, 관리, 교육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로그의 초단위 타임스탬프는 그 단어들을 비껴갔습니다. 숫자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하주는 어린이집에 복귀했습니다. 교실 창문에 종이 나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날아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날지요. 정숙은 문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발끝이 조금 들렸습니다. 놓쳤던 무게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무게는 몸을 안정시켰습니다. 안정은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가 모이면 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가족을 묶습니다. 놀이터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미끄럼틀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네는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자리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벤치를 지나 기둥 옆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은 적었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진동이 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는 단어가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 사이에서 맑았습니다. 맑음은 다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났습니다. 김치 접시가 반듯했습니다. 밥그릇의 가장자리가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고맙다고 합시다. 민수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모두가 다시 행복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늦었다 한들 우리가 다 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은 그들 모두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문장은 삶을 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너머 불빛이 리듬을 가졌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가 가지런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모르는 번호는 나중에. 앉지 않고 선다. 기둥 옆자리. 아이와 눈 마주치기. 기록은 항상. 글자가 줄을 맞췄습니다. 줄의 간격이 균일했습니다. 균일함은 마음을 누웠습니다. 눕혀진 마음은 잠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메모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여전히 1분 40초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전에 자신이 적어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회색 바람막이, 흰 운동화, 보폭 맞춤, 아이 울지 않음. 그 아래로 오늘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래 서 있음, 짧은 통화, 기둥 옆, 눈 마주침, 비상벨 위치 기억. 메모는 계단처럼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발을 디디는 곳이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대표 회의에서 안전수칙이 공유되었습니다. 놀이터 보호자 자리 구획, 모르는 번호 알림 중지, 경비실 DVR. 각도 재점검, 비상벨 안내 스티커 부착. 작은 목록들이 복도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만든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불안이 아니라 변화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스티커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모서리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모서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우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이용하여 공익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수단의 위법성이 큽니다. 다만 위해가 없었고 내부 비위의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권력 절차에 협조한 점을 참작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식에 대한 단호함과 그 뒤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수정이 있습니다. 늦은 수정은 손을 놓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숙은 아이와 퍼즐을 맞췄습니다. 하늘색 조각이 모였습니다. 모서리를 먼저 맞췄습니다. 모서리를 맞추면 중심이 쉬웠습니다.
중심은 늦게 잡히지만 한 번 잡히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여기요.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여도 충분했습니다. 밤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진실은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집안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식탁 옆, 냉장고 옆, 현관 옆. 작은 글자들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생기니 마음이 줄었습니다. 마음이 줄자 여백이 생겼습니다. 여백은 내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놀이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끄럼틀의 금속이 차갑게 만져졌습니다. 그네의 고리가 매끈했습니다. 모래의 표면이 고르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벤치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기둥 옆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빛이 기둥 모서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송금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서 있겠습니다. 서 있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가 마음을 넓혔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모래삽을 들었습니다. 작은 삽이 모래를 옮겼습니다. 모래는 무너졌다가 다시 쌓였습니다. 쌓인 모래가 낮은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는 웃음이 남았습니다. 웃음이 남으면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쌓는 일은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지루함은 안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먼저 적고, 먼저 서고, 먼저 본다. 작은 문장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모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은 가족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았습니다. 둥그러진 모서리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